반갑습니다. 늘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도움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엎질러진 거 어차피 방송 다시 시작했고, 방송해야 또 제가 뭐 이 채널을 다시 운영하는 어떤 의미도 생길 거고 보람도 생길 거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가였을 때랑 매니지 대표일 때랑은 좀 강좌나 이런 게 하는 게 약간 달라졌어요. 마음가짐이나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아마 매니지먼트를 운영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얘기를 잘 못하실걸요. 아마 저만큼 그렇게 작가님들을 많이 겪고 시장에 내보내고 저희가 짠 전략대로 움직여서 성공하고 이런 경우가 이런 어떤 뭐 그런 걸 겪어보신 분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정제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는 하는데 전달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제가 좀 스윗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뭐라고 써놨죠 이거? 퇴고. 예, 퇴고. 사실 글쓰기 강좌도 하기 전에 왜 토고를 먼저 하느냐. 아장 걸어다니는 아기에게 책가방 싸는 법부터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 커리큘럼은 그간 제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착오에 의해서 상당히 수정되었어요. 자, 예전 같으면 뭐 다독해라, 다작해라, 묘사는 적당히 해라, 단문 써라, 웹소설, 소설, 연재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기초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어떤 커리큘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순수하고 깜찍하고 귀여운 아동이란 말이에요. 가나다도 아직 모르고 기본 생활 습관도 모르고 등등등 하는데 가르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이런 애들한테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교과 과정에 맞게 강좌를 진행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상황 하나를 넣어봅시다. 자, 아기가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놀아요. 해맑게.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면서 불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정석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어떤 교과 과정이 이 상황이 처한 아기한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아기는 그거 몰라. 근데 불이 났는데 얘 이제부터 가나다 할 거니까 가서 이제 가나다 책 꺼내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한테 야 빨리 나가,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맞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맨 처음부터 커리큘럼이 지금 시즌2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맨 처음 시즌2가? 커리큘럼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그 웹소설 왜 쓰십니까? 목표 잡기. 제대로 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는 의미. 왜냐? 이거 여기서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지금 불이 왜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천진난만하게 문장을 다듬고 있고 묘사만 다듬고 있고 그런 거 있어. 남들이 이혼 쓰니까 나도 이혼 써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불이 났는데 피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그 상식적인 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일단 내가 가장 필요한 걸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이 요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인드. 두 번째, 아프면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 가요. 아프면 환자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마인드예요. 그리고 이어서 흥을 아는 작가가 흥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퇴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좀 결이 보이지 않으세요?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저번에 어떤 작가님들이 저한테 계속 요청하신 게 글 분량 늘리는 법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글쓰기 기법에 대해서 저한테 솔루션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여러분들의 글이 지금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대고 너네 뭐 묘사부터 해, 문장부터 만들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불이 났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그 지금 불이 난 것부터 빨리 상처를 치료하고 빨리 애를 밖으로 꺼내고 울면 달래주고, 그게 먼저거든요. 지금 저는 마인드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인드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퇴고? 예? 왜 갑자기 퇴고가 났냐? 글쓰기도 아니고. 이게 초반부에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퇴고를. 제가 퇴고를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왜 이렇게 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인이니까 지식인답게 나무 위키를 한번 뒤져보는 걸 합시다. 퇴고가 무슨 뜻인지. 자, 퇴고가 무슨 뜻이에요? 네, 퇴고, 응? 네. 퇴고란 글을 다시 다듬고 고치는 행위로 글을 여러 번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이기도 하다. 프로 작가에게는 필수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맞춤법에 맞는지 등등등등 뭐 등등 편집부에서 다시 교정하는 뭐 이런 한다 뭐 쪼쪼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퇴고. 자, 퇴고. 전혀 안 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사실 우리 웹소설 작가도 퇴고를 거의 안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자, 퇴고는 이런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퇴고라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1화부터 혹은 프롤로그만 한 수십 번 고친 것 같아. 이놈의 퇴고라는 명분으로. 안 그렇습니까? 퇴고를 안 하세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이 퇴고가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이거 퇴고하면서 본인의 글을 읽죠? 만족스럽나요? 만족스러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 자신한테. 만족 안 스럽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무료연재 시작하고 유료연재 가는 분들을 제외한, 정말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니, 매니지먼트에서 무한수정을 요청하지도 않았어. 근데 스스로 이거 무한수정 궁에 갇혀가지고 아직도 뭐 지금 몇 년, 제 방송 처음 시작한 게 한 3년 전인데 3년 후에도 아직도 이거 하면서 아직도 연재도 안 해보고 그런 작가님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만족스럽던가요?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죠. 왜냐?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독자 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글에 한해서. 왜? 모든 걸 너무 잘 알아. 내가 실수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너무 잘 알아. 알기 때문에 내 눈에는 딱 보이는 거죠. 뭐가? 안타깝게도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수정이란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기준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퇴고하실 때 뭐 하시죠? 퇴고하실 때? 절차 1. 컴퓨터를 켠다. 2. 한글을 켠다. 3. 넷플릭스 한 편 본다. 4. 커피 한 잔 한다. 그 다음에 내 글을 한번 보기 시작한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게임 합판을 한다. 조금 보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협곡으로 떠난다. 혹은 뭐 돌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게임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넷플 한번 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넥을 다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가 나오죠? 그렇죠. 저기 맞춤법. 자, 맞춤법.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뒤에 또 뭐가 나오죠? 글자 수 많으면 줄인다. 글자 수 많으면 줄인다. 와, 줄인다. 좋습니다. 예, 그 오타 및 가독 방해 찾는다. 문장 수정. 꼭 빼먹지 않는 신성한 행위라고 그럴까? 묘사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비문 뭐 좋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루틴 아니에요? 퇴고를 한다 치면은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아요? 야, 근데 여기는 또 글 쓸 때도 마찬가지야. 글 쓰기 전에 컴퓨터를 켠다, 한글을 켠다, 넷플릭스. 한글을 왜 켜 그러면 넷플릭스 볼 건데.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딱 하는데 뭔가 좀 조금 이게 안 차올랐어. 나의 어떤 내 안에 내재된 어떤 작가의 혼이 조금 잘 안 차올랐어. 그래서 협곡으로 떠나, 아니면 칼바람 맞으러 가든지 막 하든지 해가지고 뭐 도라도로 떠나든지 뭐 어디로. 요새 저는 이제 그 엘데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제가 또 그쪽으로 떠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같은 루트 아닌가요? 맞죠? 내 글을 한번 이제 보기 시작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해도 돼요. 왜냐면 뭐 작가 무슨 기계예요? 작가도 즐기고 해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도 아니야. 협곡 갈 수도 있어. 예? 그러면서 저를 브론즈로 탈출시켜 주실 아이언 분들이 들어와야 제가 브론즈 탈출하지 않겠어요? 아이언들만 들어오세요. 아이언들만. 전 브론즈 탈출해야 되겠으니까. 도라도로 가시던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내 글을 다시 본다. 내 글을 다시 본다. 자, 봅니다. 그 다음 맞춤법을 본다. 자, 맞춤법은 어쨌든 한번 보고 맞추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태그를 보는 게 아니야. 본문을 쓸 때 미리 다 잡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두세요. 퇴고 때는 이거보다는 다른 걸 봐야 됩니다. 어차피 한글에서는 빨간 줄을 그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거 필요해요. 맞춤법도 필요한데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요거는 일단은 본문을 쓸 때 이미 다 잡혀서 들어가는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맞춤법을 맞추실 때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써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빨간 줄 돼 있잖아요. 빨간 줄 돼 있으면 여기 스페이스 하나 딱 이렇게 눌러주면 1초도 안 걸리지. 이런 거죠, 이런 거. 무슨 뭐 국어 대사전 뒤져가면서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올리면은 맞춤법 검사기 해주시는 독자님들 계시고, 그리고 편집부에 그 원고를 주면은 교정이 돼서 올라가기도 하니까. 맞춤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두긴 둬야 하나, 그 비중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뭐 이게 뭐 맞춤법 하나 틀리면 뭐 세상이 망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여기는 좀 실수를 해도 됩니다. 실수를 해도 돼요. 자, 하지 말란 뜻 아닙니다. 또 이게 뭐 오해돼가지고 50컴퍼니 대표가 맞춤법 검사하지 말래? 편집자들한테 다 맡기래? 이래가지고 본인 편집자들하고 막 싸우지 마시고, 이건 어느 정도 하시되, 이건 본문을 쓸 때 잡을 수 있도록 시간 아깝잖아요. 본문도 쓰고 퇴고도 하고 이거는 좀 아까우니까 본문 쓸 때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훈련해 두시고. 자, 글자 수 많으면 줄인다. 글자 수가 왜 많은 거죠 도대체? 글자 수가 왜 많죠?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문이 많기 때문이겠죠. 혹은 토리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늘어져 있거나. 만약 요거라면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이 포인트를 보고 가시긴 해야 돼요. 태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갈게요, 다시. 자, 오타미 뭐 이런 것도 뭐 문장 수정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이거는 굳이 가독방해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독방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메가님이 어떤 가독방해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니면 어떤 건가요? 어떤 게 가독방해라고 생각하세요?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문장이 길거나. 자, 가독방해는 그게 아니고 토리가 끊어진 부분 혹은 정보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가독 방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맞춤법 다 맞추고 문법 다 지키고 비문 없고 오타 없어도 스토리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나 있어야 할 정보 제공이 없다면 이게 최악의 가독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도 많이 보셨지 않으세요? 이런 글도 많이 보셨을걸요? 진짜 맞춤법 너무 잘 써. 국어 국문학과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안 읽혀요, 글이. 아니요, 그런, 지금 다다다, 했다, 뿅 간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나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거? 그거 사실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사 이런 건 문제 없습니다. 그거 왜 문제죠? 여러분들 지금 글을 보실 때 사실 디다트님 글도 사실 어떤 게 반복이 있었냐면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반복했었거든요. 이게 했으니까 이런 걸로 끝나는 문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디다트님 글이 망했나요? 수익이 발생을 안 했나요? 다다다다 이게 사실 디다트님 글을 보면은 이런 했으니까 반복이 있었어도 그 내용 스토리를 봤을 때는 이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나중에 봐서 했으니까 이런 게 좀 보이네 이런 거지.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다다다? 아니 다다다도 그게 그 다다다가 독자의 뇌에 이제 인식이 되지 못할 정도로 재밌는 그림 다다다가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가독방해가 돼요? 오타? 그냥 오타 정도는 그냥 아이고 오타고 뭐고 간에 이거 뒤에 글 없나? 이 정도가 되는 재미가 있으면은 오타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게 가독방해가 돼요? 왜? 자, 여기서 팩트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울지도 마시고. 가독방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어서 그래요. 미운 놈이 미운 짓 하는데 이놈이 아까부터 팔꿈치 때도 껴있고 코도 줄줄 흘리고 있는 게 그냥 지금 보이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미운데 미운 요소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퇴고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이거 문장요? 문법이요? 오타요? 아닙니다. 재미없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아니, 제가 이제까지 웹소설 작가들의 마인드 어쩌고저쩌고 다 이런 얘기 했지만요, 사실은 재미있게 쓰시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자법서가 왜 필요해? 재밌게 이미 쓰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롤을 되게 열심히 진짜 정말 재밌게 하는 티어는 안 오른다 쳐도 정말 재밌게 푹 빠져서 하는 그런 사람한테 야, 롤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롤이랑 게임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통하냐고요. 이미 너무 재밌게 하고 있잖아. 재밌게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더 재밌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티어 올리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는 건데 이미 재밌게 쓰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모든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인트들을 제대로 못 잡고 이 킬링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걸 못 잡고 엉뚱한 데서 지금 퇴고의 어떤 의의를 찾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고는 그겁니다. 퇴고의 정확한 기준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퇴고를 하실 때 이런 거 다 이건 둘째 치고 읽어보세요. 작가의 머릿속에는 모든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 글이 술술 읽혀요. 연상작용까지 내면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혼자 재밌는 거야. 남들 마당놀이 막 하는데 막 으쌰으쌰 막 술 먹고 그래. 혼자 그냥 구석탱이가 그래 히히히 이러면서 막 땅바닥에 그림 그리면서 히히히히 막 이래. 머리에 꽂고 이런 느낌이라니까 이게. 혼자 재밌는 거야. 땅바닥에 동그라미 막 그리면서 히히히히 이러면서 막 혼자. 이거는 일기예요.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재밌잖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독자들은 오로지 작가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여러분들의 글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를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캐릭터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퇴고할 때 요거를 생각하세요. 퇴고의 첫 번째 기준이라면 요겁니다. 지금 왜죠? 역지사지 해보세요. 왜죠? 내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갑자기 풀어놓고 놀아 이렇게 해버리면 놀 수 있겠냐고. 방탈출 카페에 가보면은 최선의 어떤 규칙은 설명을 해준다 이거죠. 그 규칙이 없으면 거기 가서 빠져나오지도 하면 종신령 살걸요 아마 여러분들? 못 나오잖아. 탈출을 못 하는데?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독자들이 이 글을 따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뭐예요? 캐릭터 설정, 충분한 어떤 주인공이 나타났다면 이 주인공이 처했던 어떤 상황, 성격, 그리고 그 소재에 관한 어떤 주인공과의 연관 관계, 그리고 라이벌이 나타났다. 그럼 라이벌과 주인공과의 어떤 갈등 구조, 라이벌의 성격,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필수 정보.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마치 그거예요. 주인공을 등장시켰는데 얘가 주인공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거. 그냥 뭐 길 가는 행인 3 이 정도의 느낌만 주고 뭐 주인공이라 그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럼 걔가 주인공이라고 느끼겠냐고요. 감정이입을 하겠냐고요. 이 정보들이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은 제가 여기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이면 100 뭐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100이면 100. 뒤에 나와요. 작가님들 뒤에 나와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미 독자들은 다 떠났어요. 뒤에 나오면 뭐합니까? 이미 다 떠났는데 왜?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 소설에 대한 규칙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되니까. 몰입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정보를 주고. 맞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뒤에 나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떡밥이라는 걸, 떡밥도 제대로 된 떡밥을 줘야죠. 떡밥이 뭐겠어요? 이미 그 몰입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풀어주는 게 떡밥이지, 작가 머릿속에만 다 그려지면 그게 떡밥입니까 그게? 아니, 그리고 떡밥을 준다고 해도 있어야 될 정보를 안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떡밥이라는 게. 진짜 줘야 될 정보도 하나도 안 주면서 떡밥을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떡밥이라고 캐치해주고 두뇌 싸움을 할 독자가 없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하시죠? 퇴고하실 때 이런 거. 뒤에 나와요? 이런 대답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꽁꽁 감추면 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떡밥의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떡밥을 깔아봐야 뭐하냐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을 갖추고 떡밥을 깔게 되면 그 떡밥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줘야 될 정보도 안 주고 반드시 들어와야 될 갈등 구조 이런 거를 설정하는 장치도 없고 빌드업도 안 돼 있고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떡밥을 뿌려봐야 뭐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퇴고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좀 이해되십니까? 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묘사를 이거 보면 100이면 또 100 이게 다 이래. 묘사 강의야. 뭐 묘사를 그냥 묘사만 무슨 미술학원 그 뭐죠? 대생 맞죠? 대생 그 그리는 거 그거 하는 것처럼 지우개로 씌웠다 막 뭐 했다 난리를 그냥 묘사만 줄줄줄 뭐 한글의 극한을 가보겠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뭐 소묘 대생이라고 그러죠. 대생 맞죠? 대생이죠. 저도 미술학도이긴 했거든요. 소시작에 드로잉도 있고 조금 이제 있어 보려고 대생이라고 하는데 맞죠?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 창피하니까 아셨죠? 소묘
이렇게 끼어나야 조금 이래 틀렸다 욕을 안 먹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묘사만. 묘사가 뭔 중요합니까? 묘사가 제가 묘사 편에서 말씀드릴 텐데 묘사가 왜 중요해요? 묘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묘사를 왜 고칩니까? 왜? 아니 진짜 아까 말씀대로 만날 사람도 없는데 화장을 왜 고치고 앉아있어요? 3시간 4시간 동안 만나줄 사람도 없는데 근데 화장을 왜 고치고 있냐고 지금. 만날 사람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로잉 드로잉 좋았다. 드로잉 다 맞았어요. 딩동댕. 여러분 100점. 대생 드로잉 소면은 뭔가요? 뭐 다 같은 말이래요. 와, 여러분들 딩동댕, 나도 딩동댕. 둘 다 맞췄으니까 상품은 없습니다. 그 퇴고하면서 묘사를 왜 고치는 거예요? 전투씬은 왜 고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묘사를 했으면 왜 묘사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전투씬을 썼으면 왜 전투씬을 썼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퇴고는 왜부터 시작해요? 보육교사 2급입니다. 왜가 중요해. 퇴고할 때는 내가 왜 이 장면에 이렇게 넣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이 왜 이런 대사를 쳤고 여기서는 이 주인공이 왜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까? 왜냐, 내가 여기서 주인공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하게 만드는 어떤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자, 퇴고는 이게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가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묘사 때문이다. 그렇죠. 묘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묘사라는 건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그 사람의 외모나 인성이 안 좋은데 아무리 화장을 잘해서 그걸 뒤덮는다고 한들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건 얼마 가지 않아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필력 쩐다 이러는 건요, 분위기를 죽여놓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분들은 밀당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 글을 보면은 밀당 굉장히 능숙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그런 걸 주고 뺏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물결을 만들어내고 파도로 만들어내요. 그래도 독자들이 그 안에 빠져들게 만들고 한번 빠졌으면 절대 못 나가게 파도로 밀어쳤다가 당겨쳤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필력이라는 거죠. 묘사가 아니고. 묘사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투데이 베스트 말고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작품들 좀 보세요. 묘사 얼마나 잘하는 작가들이 많은지. 그렇죠, 청인트님.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퇴고의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퇴고의 전부가 아니고 기본입니다. 기본을 안 보시잖아요. 거의 모든 작가님들이 퇴고할 때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 묘사를 잘한다 치고 그거 되겠냐고요. 안 되죠. 빔은 다 없어요. 그냥 국어사전 보는 게 낫지. 그러면 차라리 아닌가요? 대백과 사전 보는 게 낫지. 우리 웹소설은 틀려도 재밌으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월 1000만원 찍은 저희 소속 작가님 계시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분 글을 보시면은 사실 맞춤법이나 문법, 비문 이런 거 거의 안 잡혀 있어요. 사실은 정말 편집부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안 잡혀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재밌으니까 월 1000만원 찍어버려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묘사와 스토리 퇴고를 비교해 보자면 전 스토리 퇴고 당연히 손을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퇴고를 하실 때는 이런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하세요. 퇴고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나머지 맞춤법 맞추고 그건 이거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올리고 나서 업로딩하고 나서 이런 데서 오타가 있었고 등장인물 이름이 잘못됐고 이거 그러면 편집부에서 얘기해가지고 요거 고쳤으니까 이거 다시 올려주세요 하면 안 올려주는 편집부 없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잘못됐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 올라갔는데 업로딩 됐는데 토시 하나만 틀려줘도 내용들이 확 뒤틀리는 게 웹소설인데 이런 스토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제가 말씀드린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문단이나 문장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거 지금은 아시겠죠? 요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는 올리고 나서 수정하시려고 하면 아마 작가님들 수능 볼 때보다 더 머리 아프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퇴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를 다 지우세요. 여러분들은 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퇴고를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됐는가 보시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장면이 제대로 연출이 되어 있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내가 써야 될 장면과 이어질 것인가 그걸 참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끝나는 장면이 과연 독자들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될 것인가 보시고, 그 다음부터 뭐 단문을 써서 이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서포팅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완성이 돼 있는가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퇴고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왜 제목을 퇴고라고 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고의 목적이 뭡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시 쓰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소크라테스 학습법으로
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태고? 완성도. 네, 완성도 높이는 것. 다음화를 쓰기 위해서. 오! 정답!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태고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한자 퇴의 의미가 뭘죠? 여러분들. 태고의 이 한자 퇴고의 의미가 뭐죠? 이거 밀다거든요, 밀다. 맞죠? 틀리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거 유튜브 박제되면 나 창피하니까. 중학교 한자구나, 밀태. 네, 맞죠? 퇴요, 퇴. 밀다. 그리고 가라. 앞으로 밀란 얘기예요. 앞으로 밀고 가란 얘기요. 앞으로 밀고 나가라. 퇴고. 자, 여러분들은 뭐 해요, 지금? 퇴, 밀고, 백. 여러분들 이래요 지금. 미래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퇴고를 했는데 과거로 간다고. 과거 회귀물 쓴다고 다 과거로 가버려 그냥. 밀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문을 밀었는데 왜 뒷걸음질 치냐고. 문어크를 가냐고. 예? 왜 자꾸 무한수정을 본인 스스로 그 지옥에 빠뜨립니까? 밀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그걸 수정을 해요? 수정에 왜 자꾸 빠져가지고 10화까지 썼는데 1화로 또 돌아가. 도로마무예요? 혹시 그 예전에 1, 2단이라도 만나셨어요? 뭐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거 만나셨어요? 왜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야? 네? 과거 그거는 수정하는 상관없죠. 근데 왜 1화로 돌아가시냐고. 왜 또 다 날리고 또 쓰시냐고. 제가 이런 작가님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작가님 좀 준비되셨어요? 원고 되셨어요? 이랬는데 분명히 18을 쓰고 있었거든요. 저랑 진짜 또 뭐 스토리텔링도 많이 하고 피드백도 많이 하고 분명히 18을 쓰고 있었어. 이대로 가면은 한 15화 20화쯤 갔을 때 큰 흐름만 딱 잡고 살만 딱딱딱 붙이고 어느 정도 개연성만 조금 보완을 하면은 이 작가 문피아로 따지면 유료전 한 3,000 혹은 4,000 나올 것 같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작가님 잘 되고 계십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일할 쓰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일단 이 퇴고를 끝내는 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퇴고의 요소를 다 맞췄을 때 내가 분명히 독자들에게 전달할 거 다 전달했고 이 장면에서 내가 그려내야 될 스토리 다 만들어냈고 그랬을 때 전진하세요. 앞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는 나중에 5화까지 퇴고를 했다. 그러면 큰 줄기는 10화나 15화 가서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개연성이 안 맞는 거. 이런 걸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고친 막 수정하고 생략하고 이거보다는 잡아주는 거예요. 10화까지 갔으면은 1화에서 5화까지 썼을 때 그때의 설정과 15화까지 갔을 때 설정이 좀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태고예요. 이게 이런 걸 잡아주면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자신과 좀 타협을 할 줄도 알아야 돼. 맨날 문장 고치고 앉아있고 묘사 안 된다고 앉아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냉정한 독자가 작가라니까요. 작가 본인이라고. 그 마음에 들겠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타협을 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줄 건 줘. 버릴 건 버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공수래 공수건데 너무 두 손에 모든 걸 꽉 잡고 있어요. 그냥 병 안에 있는 사탕 한 움큼 잡고 있는 어떤 원숭이 1화처럼 손도 못 빼고 사탕도 못 먹고 지나가는 사람 되게 웃기고 웃음꼴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하세요. 사탕 한 움큼에 해서 집었는데 안 빼진다? 그거 3개 4개 씩만 빼면 되잖아요. 그럼 언젠가 자기 거가 다 되잖아요. 달콤한 사탕 먹으면서 이렇게 으쌰으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돼요? 사탕을 한 움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게 병 속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유명하신 저희 상경 형님 말씀드리자면 팩트 폭행 하는 김에 맞을 때 맞아야 덜 아파요. 형님의 명언 본다고 알아? 이게 상경의 밤 때 하셨죠? 여러분이 본다고 알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정하는 거 여러분 본다고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맞아요. 이게 되게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 눈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못하나? 문법, 문장 이런 것만 건드는 이유가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만 고치는 거예요. 뭔가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럼 나는 오타나 문법, 문장, 묘사 이런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엉뚱한 쪽에만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고친다고 해서 올라가던가요? 저랑 내기해도 좋습니다. 이거 고친다고 해서 올라가요? 조회수 올라가던가요? 절대 안 올라가죠? 해보셨죠? 왜요? 어디가 잘못됐기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화장을 고치면 뭐해?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소개팅 나갔는데, 예? 아, 남자, 여자 말고, 비비크림 바르면 CC크림 바르고 그렇게 해서 뭐해? 머리에 포마드 하면 뭐해? 소개팅 자리에 트렁크 하나 입고 나갔는데 어디가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포마드 가르마를 8대1로 타든 5대5로 타든 거기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옷을 제대로 갖춥지 않은 게 문제인데? 왜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랬구나 이러는 분들이 저 사람 되게 이상한데?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웹소설만 오면 이러시죠? 왜 이러실까? 예술이 이래서 어려운 건가 봐요, 진짜로. 그쵸?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사실 자기가 옷을 안 입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근데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이걸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훌륭한 왕으로 왕의 귀환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군요 해놓고 그건 네 생각 해놓고 나는 묘사나 다듬을래 이러면 계속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남게 되시는 거예요. 뭐를요? 기성작가가 누가 이거 못하나 못보 무조건 하라고 하던가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기본기예요. 기본기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죠. 기본기니까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스토리가 망가져 있는데 왜 이걸 고치냐 이거예요. 이걸 고치지 말란 뜻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 우선순위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해야죠.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해야죠. 해야 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스토리 면에서 되게 잘 나오고 그런 어떤 재밌는 작품인데 좀 더 올라가고 싶다,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거 다 갖춰야 되죠.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런데 이 기본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의 기본기가 되는 어떤 기본기가 망가져 있는데 이걸만 해서 되겠냐 이거죠. 기성 작가님들이 말씀하신 거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뭔가 상황들이 다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법서를 보는데 왜 안 드시는지 아세요? 정말 제가 요새 뭐 작가님들하고 작법서를 왜 안 들까요? 그렇게 수많은 훌륭한 작가님들이, 물론 제가 여기서 진짜 좀 제대로 말씀드리고 갈게요. 전 진짜 작법서 내시는 작가님들 정말 존경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웹소설 써보지도 않았으면서 작법서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가님들한테 왜 이렇게 혼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단문으로 써야 된다? 그 진짜 이유도 모르면서 시놉시스를 잡으라? 왜요? 시놉시스를 잡으면 뭐가 다 해결되나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빠져있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나 아니면 다른 작가님들 내신 작법서 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시는 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웹소설 작가이시면서 그런 분들은 진짜 그 고뇌와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고민들이 녹아든 작법서들은 진짜 도움이 돼요. 제가 봐도 이번에 한산이가 작가님의 웹소설의 신이나 이런 작법서들은 뭐 작법서들 제가 다른 작가님들 거 제가 모아놓고 있거든요. 전부. 저도 공부하려고. 진짜 도움되는 작법서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걸러서 좀 보셔야 될 게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래요. 적어도 한 여기 웹소설계에서 한 5년 이상 쓰시지 않은 분들의 어떤 작법서는 그래도 조금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안 늘까요? 왜 안 늘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늡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작가님하고 전화 통화를 2시간 정도 했어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순수문학 쪽에서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너무 대화를 하다 보니 이상한 거예요. 저랑 이제 연락한 지 좀 되셨는데 한 달? 2달? 제가 그때도 얘기했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웹소설을 쓰시고 싶으시면 웹소설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읽으세요. 글도 잘 쓰세요. 그런데 웹소설하고는 좀 안 맞아. 웹소설의 어떤 문법을 잘 모르시는 아직 적용이 안 되신 분이라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툭 나왔어요. 웹소설 좀 보셨어요? 그 작가님 원고를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성경 작가의 형님이 작법서에서 웹소설 보지 마라 라는 문구가 있어서 안 봤다. 저는 이것도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작법서 봐도 안 느는 겁니다. 왜 저런 얘기를 저런 말씀을 했는지 고민조차 없어요. 생각조차 안 해요. 저런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상경 작가님이? 이거는 그 유료연재나 이런 거 그 연재를 들어갈 때 있죠. 쓰기 전에 그러니까 쓰는 거 말고 연재를 들어갈 때 이 상경 형님은 그래요. 다른 글을 보면은 그 글에 어떤 그런 게 섞일까봐 본인은 안 보시려고 그래요.
이게 상경 작가님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독창성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웹소설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좀 웹소설 다른 작품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은 맥락인데 그냥 이 문장만 그냥 무턱대고 따라 하시는 거야. 이게 늘어요? 예, 이게 느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법사가 있으면 뭐예요? 무슨 한산이가 작가님 이번에 웹소설에 신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써주셨는데도 이렇게 본다고 해서 웹소설이 안 느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이거 강좌를 지금 1시간씩 몇 개를 올리는데 안 느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냥 이런 게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잡법에서 뭐 하지 마라. 단문 쓰지 마라. 그냥 생각 없이 단문 쓰지 말아야지. 단문 써라 이렇게 하면 단문 쓰지 말아야지. 클라이막스에서도 단문이야. 클라이막스에서. 왜 단문을 평소에 써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민해 보셨나요? 묘사는 간결하게. 아니 이 잡법서 쓰신 분들 묘사는 왜 간결하게 해야 되는지 혹시 그분들은 웹소설 이제 작가님도 빼고 아시나요? 이 이유를 알아요? 이걸 자기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고 사실 또 이걸 구입해서 보시는 작가 지망생분도 왜 묘사는 간결해야 돼? 가독성 때문에? 나 가독성도 맞죠. 근데 묘사는 왜 간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클라이막스 때문에 그래요. 클라이막스 때문에. 감정을 계속 통제하고 억누르고 했다가 클라이막스 때 그 감정을 내 최선을 다해서 터트려주기 위해서 묘사를 그때 가서 활짝 꼽히기 위해서 단문도 마찬가지.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을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려내기 위해서 초반에 단문을 씀으로 인해서 그걸 대비시키면서 클라이막스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독성도 있어요. 가독성도 있지만 이런 어떤 큰 그림 상에서 이렇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것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퍼지고 있는 뭐 잡법서들 이거 보면 가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많죠. 몰라서 그래요. 글을 안 써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글을 잘 써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나중에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피드백 받으시면 아마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퇴고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글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는 글쓰기. 근데 여기다 생략된 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뭐예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글쓰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작가의 마인드, 작가로서의 어떤 생각, 마음가짐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기라서 제가 만약 지금 뭐 커리큘럼을 묘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놉시스는 어떻게 해보아도 여러분들 그거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글쓰기에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이 돼요? 시놉시스 짜주는 프로그램 소개시켜주면 여러분들의 글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던가요? 묘사를 어떻게 치는지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의 묘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조회수 많이 오르던가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 3년 동안 유튜브 방송까지 만 4년? 4년 동안 전 매일 고민한 게 이거예요. 왜 안 될까? 분명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되게 딥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도 해봤고 저런 식으로 표현도 해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이 광자 영상 찍으면서도 저도 이 묘사, 문법, 문장 이런 거에 저도 치중을 했던 것 같아. 중요한 기본기는 요건데 요거를 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전달 방법이 있어서 내가 말을 좀 빨리 하나? 뭐 좀 발음이 이상한가?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거를 가르쳐 드렸어야 됐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먼저였거든요. 명확한 기준은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법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명확한 기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준 같은 거를 명확히 기준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웹소설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지금 왜 웹소설을 왜 쓰고 있지? 수익을 바라는 걸까? 수익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내가 진짜 사는 게 바빠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래 한번 웹소설 쓰기 전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웹소설을 쓰려고 하는 걸까? 자, 내 상황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웹소설을 이제 꾸준히 쓸 수 있는 마음가짐과 상황이 됐는지 그러면 이런 걸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글을 썼을 때 내가 재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내가 과연 흥이 나게 흥겹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기준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시놉시스요. 제 방송 보면 시놉시스 진짜 의미 없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시놉시스라고 뭐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저도 시놉시스를 쓰게 되긴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 덩어리 연사법이라고 나중에 이건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고급 기술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떤 고급 기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생각을 하고 자법서를 볼 때도 왜 신호를 쓰라고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묘사는 간결하게 하라고 하는 걸까? 단문은 왜 쓰라고 하는 걸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이런 퇴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퇴 밀고 고 나가라.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하시면 글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3화에서 뭔가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스토리라인도 내가 주고 싶은 정보도 좀 어설프나마 잡혀 있어. 그럼 나 4화에 가서 이거를 적용시켜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3화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1화에서 적용시켜야지. 갑자기 돌아가. 근데 갑자기 돌아가서 1화에서 적용시켰어요. 근데 그게 1화랑 3화랑 상황이 똑같아요? 설정이 똑같습니까? 캐릭터가 똑같아요? 사건이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냥 1차원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1화만 고치다 보니 뭔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기껏 잘 써놓으면 3화 이거 다 날려버리고 또 1화 또 다시 시작해. 다 날려버리고 리메이크 한답시고. 그런 리메이크 하지 마시고 그거는 앞으로 차차 나가면서 좀 붙여도 되고 살을 붙여도 되고 뼈대를 만들어가도 돼요. 그런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18을 쓰고 한 번에 잡아도 되는 거고 한 번에 딱 이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스토리라인 딱 잡아도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1화에서 왜 자꾸 승부를 닥터 스트레인지세요? 10만 개 나의 글의 방향성을 다 보셨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글이 어떻게 나갈지 가능성도 못 보셨으면서 왜 그걸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리십니까? 왜 3화에서 잘라버리고 1화에서 잘라버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적어도 10화, 15화까지 가봐야죠. 그래야 가능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확실히 깨달아지고 어떤 부분을 제대로 수정해야겠다 이것도 보이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퇴고는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가세요. 앞으로 밀고 앞으로 나가세요. 밀고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밀고 나가라. 퇴고예요. 퇴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중간에 돌아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퇴고하는 의미가 없어요. 밀고 나가려고 퇴고를 하는 건데 왜 밀고 문어크를 추냐고. 문어크를 왜 추는 거예요 도대체. 밀고 나가야 결과도 나오는 거고 깨달음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팬티만 입으면 어때요? 밀고 방문을 밀고 현관문을 밀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뉴스에 뜨면 되는 겁니다. 유명인사 됐잖아요. 되지 않았어요? 그럼 목표 달성. 얼마나 좋아. 저번에 팬티만 입고 바깥에 나온 그분이 웹소설을 쓴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명인사 됐네. 얼마나 도움이 돼요. 아니에요? 네, 그죠. 퇴행을 해버리는 거지. 퇴고라는 게 그러니까 16화까지 쓰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스토리라인을 보세요. 스토리라인에서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거, 그리고 보여주거나 하는 어떤 것을 쓴 장면들에 대한 어떤 정보, 독자들한테 분명히 줘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이런 걸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는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퇴고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퇴고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요새 유행하는 표현으로 무지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습관적으로 마치 그냥 식구땡 하시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이에요. 이런 발전 안 못해요. 그냥 무지성으로 막 박아버린다니까요. 그냥 퇴고를.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글 쓰시는데 시간 좀 할애하셨어요? 물어보잖아요. 예, 글 쓰는데 4시간, 퇴고하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서 미치겠어요. 6시간 그냥 퇴고 그거 해서 뭐합니까? 제대로 된 퇴고도 아닌데 그냥 집중해서 딱 1시간 하시고 5시간 주무시던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오징어 게임을 하시던가 아니면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드시던가 그러세요. 시간 아까워요. 아니면 그냥 다음 화를 쓰시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퇴고의 문제점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구독, 좋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퇴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간평을 할까 했는데 오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조금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어가지고요. 우리 직원들이랑 부실하게 먹어가지고요. 점심을 소고기를 먹었더니 너무 부실하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체력 이슈로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되셨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어쨌든 퇴고라는 건 이렇게 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글을 쓰시고 계속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고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긴급적으로 커리큘럼 하나 넣은 게 퇴고입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이게 제가 보면 그냥 눈물이 날 것 같고 슬프고 막 너무 그냥 울적하고 내가 진짜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던 이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짜 울분토하면서 말씀드린 거 꼭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퇴고하시는 시간도 이게 목적도 정확하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담화를 더 쓰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체력도 중요하고 무지성으로 퇴고하는 거는 이제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곳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십시다. 자 눈물 닦으시고 앞으로 향해서 이제 출발하십시다.